예, 검찰은 이렇게 첩보 문건에 청와대가 또 다른 개입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수액 당시에 확보된 이번 수사 핵심 증거인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서 굵직한 이름들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요? 우리 송철호 후보님의 당선을 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자, 이 얘기도 좀 풀어볼게요. 이도원 의원님. 네. 그 업무 수첩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업무 일지, 업무 수첩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검찰은 이거를 실제적으로 이 내용이 실행이 됐다고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이제 송병기 부시장이 공무원 출신이고 공무원은 이제 기록하는 습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2017년 7월에 그러니까 그 송철호 시장 캠프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른바 뭐 공업탑 기획위원회라고 하나요? 그런 이제 조직부터 아무래도 그 기록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나오는 많은 그 기록 가운데 실제로 검찰이 수사하는 그 과정에서 확인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어떤 행정관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눴다. 그렇다면 거기 쓰여 있는 나머지 정보들도 상당히 그 사실과 일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또 이 정보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기록 가운데 굉장히 그 민감한 이름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조국 전 수석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김경수 의원 이름까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전에 그 이른바 그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나타났던 안종범 수첩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지 않느냐. 안종범 수첩도 그 대법원에서 일부 증거를 인정했습니다만 이제 간접적인 전원이라고 해서 간접 증거로만 인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었고 수사의 실마리를 푸는 중대한 자료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송병기 수첩도 안종범 수첩과 마찬가지로 직접 증거가 설사 안 되더라도 간접 증거가 되고 수사를 풀어가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핵심 증거 중에 그러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름들이 드러났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씩 볼게요. 하정대 국장. 예. 2017년 10월 13일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으로 실장이 요청했다. 임종석 실장을 통해 송철호 후보의 출마를 요청했다. 정말 이 부분입니다. 저 때가 아주 공교로운 게 2017년 10월 13일이라면은 바로 그 전날 뭐를 했느냐. 송철호 지금 현 울산시장하고 송병기 부시장이 같이 청와대에 가서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을 만났던 시간이에요. 그 즈음입니까? 예. 그게 뭐 때문에 그랬어요? 선거에 나오려면 가장 핵심 공약이 바로 공공병원인데 그 전에까지 계속적으로 김기현 당시 울산 시장이 했던 게 이제 산재모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없애고 앞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공공병원을 좀 해야 되겠다. 이거를 이제 청와대 가서 설명하려고 갔던 그런 날짜인데 바로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에 직접 임종석 비서실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하는 게 부담이 된다. 왜?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 시장한테 권유를 했지만 계속적으로 사양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하기가 좀 부담이 됐는지 어쨌든 그게 부담이 돼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걸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8번 정도 낙선을 했잖아요. 송철호 시장. 그렇죠. 송철호 시장은 무려 15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낙선 시작해가지고 출마하기 시작해가지고 무려 20여 년간 8번 낙선하고 이제 지난 이제 2016년에 2018년이죠. 처음으로 이제 울산시장에 당선되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하기가 그렇다면서 비서실장을 시킨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그 전날 송철호 시장이랑 함께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에 가서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난 것 자체를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또 하나는 대통령이 이거를 지시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조직적으로 각 장관들이 송철호 후보를 당시 후보도 아니었지만 후보를 2017년 10월부터 직접 환경부 장관은 울산에 와서 반구대에 와서 직접 오기도 하고 행안부 장관도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밀어주는 일들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청와대와 행정부가 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대통령의 이런 지시가 영향을 줘서 한 거 아니냐.
혹시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지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공직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영향을 준 거죠. 이게 큰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대통령이 뭐 지인에게 출마 권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출마 권유 이후에 청와대가 이 송초로 시장 밀어주기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걸 개입했다면 그 얘기는 출마 권유와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사실 문제가 안 돼요. 후보 출마 요청은 대통령도 사실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 누구 좀 출마해 주십시오. 이걸 할 수 있어요. 저 있다고 봅니다. 저건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적힌 내용들이 만약에 맞다면 그러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건 사실은 물론 보면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BH하고 뭐 보면 뭐 중앙당과 BH가 뭐 누구누구를 뭐 제거한다. 그런 내용을 송장관 체제로 정리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거 지금 보시면 네네. 중앙당과 BH, 비제거, 송장관 체제로 정리. 그러니까 저 B라는 사람은 송초로 당시 변호사의 이제 당내 경선 라이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저렇게 써 있는데 저게 만약에 그냥 송병기라는 사람 또는 그 캠프의 희망사항 정도라면 또 모르겠는데 뭐 희망사항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누구나 당내 경선 쉽게 가고 싶어 하지 당내 경선보다 피 흘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본인들의 희망사항이고 그냥 단순한 계획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게 중앙당이나 BH와 어느 정도 교감하에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윤건을 적은 거고 실제로 그렇게 작동이 된 것이라면 그럼 이건 사실 청와대 공천 개입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예전 정부 이래는 사실은 청와대에서 여당의 공천에 개입해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전략 공천할 거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일이라고 저도 알고는 있는데 암암리죠. 예.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대구의 진박 공천인가 그거 한다고 여론조사 돌리고 막 이거 했다가 결국 공천 개입 문제로 징역 2년 추가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부터 암암리에 청와대에서 해오던 것들이 불법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만약에 진짜 저 송병기 시장의 업무수첩에 나와 있는 게 청와대하고 어떤 교감하에 이루어진 계획이고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실행이 된 거면 그럼 청와대 공천 개입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천 개입이 중요하다고 김태현 변호사님 예. 지적했는데 근데 이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아는 화면 한번 바꿔볼까요? 바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 그러니까 송철호 시장의 라이벌을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수석이 얘기했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제 청와대 내에서도 민정수석실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사실은 그 백원우 그 민정비서관이 문모 행정관이 만들었던 제보 혹은 첩보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한테 넘겨가지고 경찰로 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조국 수석은 이 문제에서는 별다른 그 관여가 없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의 곳에서 지금 조국 수석의 입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특히 이른바 B씨라는 건 이제 송철호 그 후보자의 잠재적 경쟁자였는데 B씨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그런 권력을 갖고 선거, 당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미가 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그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수석은 본인과 일가 비리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또 그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서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서울 그 공공조사 2부에서 다시 소환돼서 조사받을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중간 정리를 하자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송병기 부시장 업무 일제 나온 내용을 토대로입니다. 그런 정황 증거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꼼꼼히 보는 거예요. 강선호 부대변인. 네. 그래서 요즘 저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똑같고 맨날 에피소드만 바뀐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 또 김경수 지사의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정말 이 출마 요청과 경쟁 후보 배제를 해서 가교 역할을 김경수 전 지사가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울산 사건 관련해서 이제 하명 수사다를 의심하는 쪽에서는 그렇다면 청와대도 개입을 했을 것이다. 송철호 시장의 그 선거 관련해서. 그렇다면 그 누군가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그 김경수 지사가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수첩에 이름이 등장을 하니까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이 수첩에 등장하는 그 모든 내용이 지금 현재 객관적인 팩트로 확인이 된 겁니까? 아직 확인되지 않았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에 대해서 검찰이 이러이러한 내용이라고 확인해 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김기현 전 시장이 이제 수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김기현 전 시장은 본인이 지금 억울하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보고 싶은 것, 그리고 단편적으로,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해석한 기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객관적으로 저렇게 적혀 있다고 해도 그 김기현 전 시장이 본 느낌과 해석은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김기현 전 시장이 봤다는 그 업무 수첩의 내용을 그대로 객관적인 팩트로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봤던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다고 가정을 해도 그게 송병기 전 시장이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바, 계획한 바를 그냥 자유롭게 쓴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어떤 내용에서 김경수 지사 이름이든 아니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름, 조국 전 수석 이름이 거론된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기현 전 시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수첩 내용, 그리고 그것도 내용이 굉장히 단편적인 내용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청와대가 개입을 하고 김경수 지사가 가교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도 충분히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만약에 강선호 부대변인이 지적했던 것처럼 실행이 안 됐으면 모르는데 만약에 그거대로 업무수첩대로 진행이 됐다면 대통령이 송철호 시장 출마 권유하고 그래서 측면에서 단독 공천 받을 수 있도록 공천 배제도 지시했다라고 하면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맞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보면 처음과 끝은 있어요. 어쨌든 문건의 업무 수첩에, 그러니까 일단 저도 뭐 김기현 시장이 보고 나와서 이제 언론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사람이 본 게 맞다고 가정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달릴지 않을지는 이제 수사 결과 밝혀지는 거고, 일단 수첩에 저런 내용이 있다는 거는 가정하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고, 실제로 다 저렇게 되긴 됐어요. 어차피 단독 공천 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은 있는 거예요. 중간에 연결되는 거, 저게 우연의 일치로 맞아떨어진 건지 아니면 청와대가 실제로 개입했는지라는 걸 이제 밝혀내는 것이 검찰 수사가 할 일인데, 진짜 청와대에서 정리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공천개입 맞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엔 청와대에서 아마 저 두 분 다 아실 거예요. 예전 청와대에서는 실제로 암암리 그렇게 많이 해왔었죠. 사실은 보수정부든 진보정부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 네. 그렇죠. 동기를 근데 구하셔도 이제 됩니다. 예. 그게 박근혜 전 정부 때 불법하고 딱지가 딱 붙어서 징역 2년이 추가된 거 아니겠습니까? 엄격한 법적으로. 어쨌든 똑같은 케이스란 말씀이시죠. 그건 똑같은 케이스인 거죠. 만약에 이게 진짜 청와대에서 개입해서 자 정리해 하고 송철호 시장 후보 단속 공천 아무리 당신 주저앉아 이렇게 정리를 한 게 맞다면. 이도훈 의원님, 네. 오늘 이렇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해서 여러 보도들이 쏟아지니까 청와대가 오늘 부랴부랴 좀 대응을 했는데 뭐 이게 대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발 기사가 실제 검찰에서 얘기한 내용인지 기자들이 소설을 쓴 것이 알 수 없다. 라는 반응을 오늘 내놨습니다. 예, 그동안에 최근에 그 청와대가 검찰 그 수사 관련된 보도에 대한 대응은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오늘은 뭐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만 나온 걸로 봐서는 아마 보도 내용이 적어도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고 또는 그 상당 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기자들이 소설을 쓴 것인지 알 수 없다. 저 대목은 참 그 청와대의 그 언론 인식이 얼마나 그 조악한지 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청와대에도 지금 그 수백 명의 그 언론인들이 출입하고 있는데 예. 기자들에 대한 그 예의가 아니죠. 그리고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청와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해명을 할 때도 상당히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았고 지금까지 그 2년 반 넘게 그 국정을 이끌어오면서도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많은 그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했는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국정을 통해서 어떤 그 필요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또 고의가 있을 수도 있고 고의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기자들이 쓴 기사를 소설을 쓴 것인지 알 수 없다. 이건 대단히 부적절한 얘기고 특히 저 발언을 우리 언론과 소통하는 분이 했다고 그러면은 정말 저는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여전히 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천 과정뿐 아니라 이 송철호 시장의 공약 논의까지 긴밀하게 협의한 정황도 아주 조금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련 화면 들어보실까요? 원장님 오늘 좋은 자리 감사합니다.
외곽순환도로라든지 혁신형 공공병원이라든지 울산에서는 아직도 다른 도시에 다 있는 거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예타제도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중앙정부에서 관심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했을까 제가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청와대에서 노골적으로 뭐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해서 아주 구체화된 사업 계획하고 그런까지 다 회의를 했고요. 또 그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써야 될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논의까지 다 해서 하달이 되었더라고요. 업무수첩 내용 얘기 하나 더 하면 하정대 국장. 지금 검찰이 추궁하고 있는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송철호 캠프 측이 7개월 뒤에 있을 이 산재모 병원 보류에 관련해서 7개월 전부터 이 사실을 내부자만 알 수 있는 정보, 공약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을 좀 검찰에 집중 추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17년 10월 13일에 보면은 송 장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결과 공공병원 조기 검토가 필요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그 전에 산재모 병원, 즉 김기현 시장이 추진하려고 했던 삼재현 병원, 그 산재모 병원을 청와대에 가서 비서관들과 얘기할 때 이거를 보류시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동의를 받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제 공공병원이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추진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거를 조기 빨리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13일 날 써 있었는데 이게 6월 13일 날 그러니까 2018년 6월 13일 날 그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었으니까 10월이라면 무려 한 7개월 전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빠른 시점에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게 보류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까? 실제로 울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이 추진했던 산재모 병원은요. 그 다음에 2018년 5월 말에 가서야 그게 드디어 추진이 보류가 확실하게 되는 게 정부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7개월 전에 알게 된 거죠. 알게 되고 이름을 바꿔서 공공병원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도 여기가 알았다면은 그렇다면은 사전에 청와대에 가서 다 사전에 내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알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나중에 또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다 공약으로 다 채택이 되고 또 실현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메모입니다. 검찰 수사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이 조금씩 밝혀질 텐데 그때까지 저희도 한번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